네, 안녕하세요. 연초입니다. 오늘은 엘리온을 한번 까보려고 해요. 제가 약간 좀 현타가 살짝 온 것 같아가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다 말씀해드리려고 총집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필드 컨텐츠부터 살펴볼게요. 육성 컨텐츠 부분인데 이게 레벨을 올리는 과정이 6소켓짜리 보조 무기를 주는 42레벨 이후로는 레벨을 올리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레벨을 더 올려봐야 그냥 뭐 스킬 포인트 2개 정도 받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통 라이트 유저랑 일반적인 유저는 병기고를 갈 수 있는 40레벨부터 시작해서 43레벨 사이에 주차를 박아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주차를 박아도 할 게 없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필드 dak사만 하게 돼요. 다음으로 던전 콘텐츠인데요. 할 게 없어서 세트 아이템을 맞추려는 일부 하드 유저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플레이어는 레벨업 과정 중에 던전을 퀘스트용으로 한두 번만 돌고 버려지게 돼요. 던전은 하루에 4번만 갈 수가 있는데 40레벨 이후부터는 병기고를 가는데 아이템 레벨 컷이 최소 3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냥에서는 먹기 힘든 영웅템을, 그러니까 보라색깔 영웅템을 3강에서 5강, 떡강을 둘둘 해야지 가능한데, 이게 사실 영웅템을 먹기가 좀 힘들고, 40레벨 때 병기고를 돌려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을 탈탈 털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장에 악성 재고를 사서 병기고를 돌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던전이 레벨 43에 갈 수 있는 안개 던전인데 갑자기 아이템 레벨 컷이 450으로 올라가요. 이 450이란 수치가 무기류는 4강 이상 돌파 영웅 무기, 방어구는 8강 이상 영웅 장비로 세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아이템 레벨인데 운빨 존만 게임이라서 이게 강화가 여기까지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한 아이템 레벨 컷이 500, 권장 레벨이 500인데 420대, 400대 초반으로 해서 비비다가 한번 가보고 너무 힘들어서 현타가 오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PVP 컨텐츠인데요. 명예 점수랑 명예의 인장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명예 점수는 말 그대로 명예 점수일 뿐이고 그러니까 명예 점수일 뿐이고 이 점수를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차후에 변신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명예의 인장은 투기장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대화인데 이 명예의 인장을 600개부터 800개를 모아서 PVP 전용 영웅 장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웅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명예 점수 1만 3천 점 이상이거든요. 결국 유저들은 이 명예 점수 1만 3천 점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파란색 장비를 구입해서 영웅 장비를 올리는 이제 미친 짓을 반복 중이에요. 명예 점수는 명예인장을 투기장에서 하루에 200개씩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상으로 나오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최소 30점부터 최대 120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필드에서는 정 유저를 처치할 때마다 1점씩 줘요. 그마저도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거나 기여도가 적으면 안 들어올 때가 많고요. 이렇다 보니 필드쟁은 말 그대로 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젠 게임인데 어떻게 싸우는 필드가 없냐 이게? 아이온에 어비스 포인트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도입을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왜 굳이 나눠가지고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다음으로 차원 포탈이에요. 차원 포탈은 설명만 들었을 때 정말 재밌거든요. 제2의 장비인 만화각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고 벌핀과 온타리가 한 곳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고 레이드와 dak사를 할 수 있어 RVR 및 만화 경험치 파밍을 목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7시간 한정으로 되어 있고 dak사 시에 경험치와 골드 드랍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차원 포탈은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용의 정원입니다. 전설 및 영웅 무기와 기타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레이드 몹을 사이에 두고 각 세력별 유저들이 꼬장도 피우고 레이드 킬 시도도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실상은 까보면
두 세력이 평화협정 맺고 채널 나눠가지고 1채널을 온타리가 가요. 그럼 2채널은 벌핀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쟁이 안 일어나요. 또 결국 차원 포탈은 만화 각성에 필요한 만화 경험치가 핵심인데 레이드를 하게 되면 만화 경험치를 조금밖에 획득을 못해요. 그래서 닥사를 해야만 만화 경험치를 모을 수 있는 구조라서 가면 갈수록 유저들은 만화 경험치를 위해서 닥사만 하고 레이드를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지고 있어요. 또 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 분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선발주자들이 스킬 한두 방으로 몹들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사냥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이템을 먹을 거냐, 만화 경험치를 모을 것이냐 이건데 당연히 만화 경험치를 먹지. 얻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다음으로 망령수도원인데요. 여기는 PVP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만든 곳인데 소위 티밍이라고 해서 같은 클랜 혹은 지인들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주변에 크리스탈을 많이 모은 유저들을 2대1로 다구리하는 방식이 너무 성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인데 직업이 너무 심하게 가려져가지고 은신과 연막탄을 가지고 있는 어쌔신과 도주기가 뛰어난 건어 이외에는 다른 직업군이 이 곳에 파밍하러 왔다간 뒤에서 칼빵 맞고 돼지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교전 시 건어랑 상성이 뛰어난 어쌔신만 살아남은 곳이에요. 다른 직업은 와도 파밍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버려진 황금사원인데요.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는 레이드를 중점적으로 맞춘 빙고방인데 몹이 한 개체 한 개체의 전부가 레이드 몹이고 체력도 너무 높고 공격력도 너무 세가지고 한두 대 맞으면 바로 죽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아주 그냥 버려진 포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 차원 포털이 전부 다 망했어요.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나마 용의 정원이 만화 각성을 위해 일주일에 7시간 닥사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만화 각성은 만화 레벨이 30레벨 이상 넘어가면 모으기도 엄청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엄청 힘들게 모은 만화 경험치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초기화가 돼요.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시스템이야. 이걸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겠지. 근데 초기화되면 또 닥사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사원 포탈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숨결 보스와 필드 보스를 볼게요. 숨결 보스는 영웅 특성 스킬북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 운빨이 심해요. 각 클래스별 좋은 영웅 특성이 있어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젠 타임이 30분이에요. 이 원하는 스킬을 먹으려면 1채널, 2채널 해서 4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죽쳐야 돼요. 1시간 동안 죽쳐서 먹는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확정이 아니에요. 결국에 운빨 존망이라서 몇 시간, 며칠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필드보스는 처치 시에 클랜 포인트와 클랜 자금을 주는데 아니 이거 씨발 어디다 써. 클랜 포인트는 요새를 못 먹었을 경우에 클랜전에서밖에 사용할 데가 없고 클랜 자금은 분배를 해도 수수료가 40%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쓰냐고. 다음으로는 클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현재 클랜 내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클랜전 뿐이에요. 예전에 이벤트로 숨결 보스가 10분마다 젠이 됐을 때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숨결 보스 순회 파티라도 하고 다녔는데 이것마저도 30분으로 늘려져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딱 하나예요. 클랜전입니다. 다음으로 클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있는 단체로 할 수 있는 컨텐츠는 클랜전 뿐인데 요새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C8 일정부터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주말에 약속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약속 있는 사람이 메인 리딩자면? 어쩌라는 거지? 클랜전 참가 구성은 10명의 공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클랜전에 참가할 사람이 20명이라면 2공대, 30명이라면 3공대 이렇게 늘릴 수는 있는데 각 판마다 점수별로 측정되는 시스템에서 2군과 3군까지 투입을 한다고? 상대적으로 1군보다 약한 2군하고 3군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클랜 총원이 50명인데 1군에 소속되지 못한 나머지 40명은 어떻게 할 건데? 진짜로 지금 클랜 컨텐츠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단 하나도 없어요. 1군을 제외하고. 이게 클랜전이 밸런스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클랜전은 거점 점령전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중앙 거점을 먹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중앙이 다른 지역보다 높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어의 곡사포라는 스킬이 중앙에서 거의 모든 거점을 다 수비할 수 있거든요. 또 소수전이기 때문에 외곽쟁에서 어쌔신이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요. 중앙쟁은 미스틱이 전체 무적 스킬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로 판가름이 많이 나요. 그냥 특정 직업이 너무 이득을 많이 본다? 또 밀리는 클랜에게 버프를 준다던가 NPC에 지원이 있다던가 하는 시스템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첫 번째 힘싸움 교전에서 밀린 쪽은 뒤집기가 매우 힘든 아주 원사이드한 진행 영상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오픈한 것 중에 제대로 된 컨텐츠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하나씩 나사가 빠져있고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으며 제대로 된 PVP 시스템 또한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할 게 닥사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하루에 8시간 게임한다고 하면 2시간 던전 돌고 2시간 포탈 가면 남은 4시간은 닥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병신들아, 로아도 2주는 갔어. 어떻게 3일하고 컨텐츠가 없냐? 다음으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아주 망했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캐릭터 간 밸런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고 주제가 주제인 만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만 짚고 갈게요. 각 클래스별로 2개의 스타일 혼용 혹은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스킬 세팅을 해놨는데 스킬 효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스타일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워로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탱커의 모습인 방패를 들고 최전방에서 적들의 딜을 흡수하는 느낌을 생각했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이 새끼들이 방패를 던져서 사람을 패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건어들 장총보다 훨씬 아픕니다. 탱킹하려고 앞에서 알짱거리면 어쌔신 절멸과 건어 총알에 바람구멍 나기 십상이고 고기 방패 수준도 안 되고요. 종이로 만든 방패를 들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엘리멘탈리스트. 정통 마법사 느낌으로 팡팡 마법을 쓰는 게 시원시원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웅 특성 스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닥산의 효율이 OP 수준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데 보스전 시에는 특정 영웅 스킬이 없는 이상 개 쓰레기 수준이에요. 세 번째, 미스틱. 딜 스킬만 보면은 엘리멘탈이랑 유사한데 딜 구조는 도트딜 형식이에요. 탑게임의 흑마법사라고 보시면 쉽고요. 힐 스킬은 지속킬 기반이고 다른 게임과 같이 포킬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도 힐도 애매한 캐릭터인데 육성 과정이 최악이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영웅 스킬 의존도가 전체 직업군 중에 제일 높아요. 네 번째, 건어. 현재 쓸 수 있는 스킬이 평타 제외하고 딱 4개예요. 비전사격, 플라즈마, 장총연사, 곡사포. 끝입니다. 뭐 영상에서 소개하듯이 화려한 권총 스킬로 전장을 누빈다? 그런 거 없어. 누비다가 대가리에 방패 먹고 한 방에 뒤져. 5번, 어쌔신. 현재 최악의 OP 캐릭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은신과 연막을 이용한 생존력은 14기 수준이고요. 필수 영웅 특성이 한개가 있는데 그림자 가르기. 이 그림자 가르기의 영웅 특성이 확보가 된다면 현재 차후에 설명할 만화각성 밸런싱이 없는 한 역대 온라인 게임 직업 중 OP 캐릭터 손가락 안에 들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말도 안 되게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만화각성 밸런스입니다. 이 게임에서 두 번째 장비인 만화각성인데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치우쳐져 있어요. 좌측에 있는 투포 쪽은 발사체를 강화해주고 가운데에 있는 정신 쪽은 자원 관리에 용이해지며 우측 기민 스킬은 회피 스킬이나 이동 스킬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기력 관리가 용이해지는데 현재 이 게임이 캐릭터 PVP 파워 조정을 아예 안 해놔가지고 몬스터를 사냥할 때 들어가는 데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 몇 방이면 상대를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회피하면서 사람을 패는 기민 쪽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개사기 만화각성이 발견이 되는데 회피 시 2초간 자원 소모 없음, 회피 성공 시 2.5초간 100% 확률로 치명타, 회피 성공 시 적에게 주는 피해량 3%씩 최대 10회 증가. 이 세 가지 특성이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회피하거나 이동하면서 데미지 주는 스킬을 사용했을 시에 내가 때려도 계속 회피가 뜨는데 상대는 데미지가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밸런싱이 되었어요. 지금 당장 핫픽스에도 모자랄 판에 이 메타가 유행하게 된 지 2주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패치를 안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쪽 오류나 단점이 있는 곳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파밍 시스템. 아이템을 맞추는 파밍 시스템이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템 강화부터 무작위 효과와 강화 슬롯까지 싹 다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에 악성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고 자기가 강화를 하다가 망쳐서 강화 초기화 주문서를 사용을 하려고 해도 강화 초기화 주문서 수급처가 그 악명 높은 망령 수도원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각성 초기화 주문서를 써도 강화 수치만 초기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화 슬롯까지 초기화되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돌파 장비는 강화하다가 실패하면 터지기 때문에 유저들이 현타를 느끼고 떠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캐링 육성 시 타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이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룬스톤도 있지만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영웅 장비의 강화뿐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골드 소모가 너무 크고 운빨 존망게임이라서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캐릭터 이외에 부캐를 키울 때 본 캐릭터와 다른 클래스를 키우려면 이 장비 강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타 직업을 키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적중도.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룬스톤마다 각각 고유의 부가 효과가 있는데 할 게 닥사밖에 없는 이 게임에서 사냥터별로 요구되는 적중도가 있는데 이 적중 수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룬스톤은 적중도 부가 효과가 없으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상태고 그나마 쓰는 게 스킬 포인트인데 이것 또한 일정 수준의 적중도가 있은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적중 수치가 말도 안 되게 괴랄한데 앞으로 신규 지역이 열려도 적중 수치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고 무엇보다 옵션이 획일화 돼버려서 다른 옵션들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문제가 지금 너무 커요. 네 번째, 파티 사냥인데요. 파티를 맺고 파티 사냥 시에 몬스터 경험치를 정직하게 N빵으로 나눠버려서 몹은 같이 물고 파티는 안 한 채로 잡는 게 더 이득인 아주 병신같은 시스템이에요. 이마저도 데미지가 약한 미스틱이나 워로드는 들어오는 경험치와 아이템이 적어요. 다섯 번째, 사냥터 구조입니다. 레벨과 템파밍을 해서 본인의 캐릭터가 강해져가지고 아이템에 맞는 사냥터를 가더라도 재화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오히려 본인 지금 아이템 레벨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낮은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것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파밍에 대해서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데에 대해서 목적성이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 경제 구조. 이 게임의 재화는 총 3개로 골드, 기어, 루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루비를 현금으로 사가지고 인게임 재화인 기어로 바꾸고 이 기어를 현질을 안 한 사람들이 골드로 살 수 있게 해서 선순환을 위해서 만들어둔 시스템일 텐데 이 게임이 오픈 당시 초반에 골드 수급할 때 꿀 빨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미 게임 내에 풀려있는 골드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골드의 값어치가 폭락해버렸는데 반해 현재는 골드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루미너스를 일정 수준 이상 만들었을 경우에 굳이 현질을 해서 기어를 더 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존망했다. 다음으로 서버 수용 인원입니다. 서버가 어떻게 된 건지 세력이 구분되어 있고 RVR이 메인인 이 게임에서 한 필드에 100명이 조금만 넘어도 프레임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서버렉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실제로 차원 포탈이 열렸을 때 용의 정원에 입장하면
사냥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서버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요. 여덟 번째, 사냥터 부족입니다. 각 사냥터마다 특색이 있는데 유저들이 선호하게 되는 사냥터는 몰리게 되고 나머지는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냥터는 사람이 엄청 몰리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채널을 늘려서 좀 분산을 시켜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채널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채널을 늘리자니 PVP 장려하는 게임에서 인구가 퍼진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러면 유저들이 좀 인기 없는 사냥터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의 몬스터가 원거리예요. 아니면은 일반 몹의 시식이 떡칠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사냥하고 싶습니까? 여기까지 시스템적으로 오류나 단점이 있는 곳을 짚어봤는데 그냥 딱 봐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번 생활 콘텐츠.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심노답이야 그냥.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아예 안 보여서 그냥 통째로 쓸게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기, 방어구, 연금술 이렇게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기, 방어구 쪽을 타서 전설 아이템을 만들 때까지 이 게임 만든 개발자들 월급 50% 삭감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얘네가 할까요? 이게 18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너무 괴랄하게 요구치가 잡혀있고 여기서도 운빨 존망 게임인 게 장비를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만들어도 단 1% 확률을 뚫어야지 좋은 무기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1% 뚫고 좋은 무기가 나와도 강화 슬롯이나 무작위 효과는 또 랜덤이에요. 게다가 이거를 강화하다 터질 수도 있고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연금술은 그냥 필드 사냥이나 보상으로 뿌리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가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는 적자 수준이에요. 그냥 차라리 경매장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나을 정도고 진짜 심각한 거는 무역인데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골드를 벌어와야지. 무역 보내면 맨날 좌초되고 태풍만 나고 부셔지고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로또도 이거보다 낫겠어. 그냥 내 생각에는 무역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말고 이거는 저희가 골드 회수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 진짜로. 하우징? 게임 해본 사람 개발자들 게임 해봤어요? 집 안에 들어가면은 층고가 어찌나 낮은지 가구 배치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어떻게 뿌듯하게 예쁘게 만들어도 층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카메라 시점이 안 맞춰져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없어. 이거 젠게임이라서 생활 콘텐츠는 그냥 구색 맞추기라고. 이 새끼들아, 니네는 지금 PVP 꼬라지를 보고 젠게임이라는 말이 나오냐? 5번 편의성. 편의성은 하도 많아서 중요한 거 빼고는 짧게 넘어갈게요. 1번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드디스크에 깔면은 가뜩이나 로딩 많은 게임인데 너무 느려요. SSD가 강제돼가지고 PC방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2번 죽거나 로딩 할 때마다 패드 다시 꺼내야 돼요. 아니 이거 루미너스 자동 소환 패치할 때 같이 했으면 됐잖아. 3번 파티 타겟팅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때 나는 내 파티원한 티를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티를 주고 있어요. 이게 뭐야? 4번 젠게임인데 징표가 이따구로 가시성이 최악이에요. 5번 아이템 링크 시에 강화, 소켓, 룬술렛 색깔, 무작위 효과가 안 보여요. 이거 이럴 거면 아이템 링크 왜 만들어놨냐? 6번 투기장 매칭 시 잠수 타는 유저에게 페널티가 없습니다. 7번 그 흔한 차단 기능 없어요. 8번 인터페이스 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써야 돼요. 9번 채팅 탭 설정이 너무 지랄이야 이거. 어떻게 기본 채팅 탭이 삭제가 안 돼. 귓말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 보게 만들어놨냐 어떡해. 또 NPC들 말하는 거를 일반 탭에 쳐넣어가지고 일반 탭을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NPC들 떠드는 것 때문에 내 바로 옆에서 말하는 애를 말풍선 보고 쳐야 돼요. 이번 병신같이 뻔. 퀘스트 수행 위치 설명이 너무 부실해요. 그 흔한 번호 표기조차 안 돼 있어서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11번 자동 이동 시에 돌불이나 구조물에 의해서 막히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이러다가 뒤지잖아? 그러면 경험치 5%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응, 경험치 300만 빠이. 12번. 자동 이동 중에 맵 클릭 불가하고 마우스 휠로 맵 크기 조절 불가능해요. 13번. 계정 창고, 캐릭터 창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14번. 장비, 룬스톤, 만화각성. 엄청 중요한 건데 프리셋이 없어요. 15번. 클랜 가입 신청한 유저의 정보가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16번. 필드에서 같은 클랜어 식별 안 됩니다. 닉네임 색깔이 다른 유저랑 같이 똑같이 하얀색이에요. 17번. 클랜전이랑 용의 정원에는 맵이 없고 심지어 클랜전에서는 미니맵으로도 공대원 위치가 안 보여요. 이러니까 리딩을 할 게 뭐가 있어. 대충 어디 있겠거니. 그걸 어떻게 리딩을 하라는 건데. 클랜전에서는 맵이 보여야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뭐라도 해볼 거 아니냐. 6번 운영. 첫 번째로 패치 방향성인데 지금까지 제가 쭉 밸런스 패칭을 보는데 이 새끼들 데이터베이스 수집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패치를 한다?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각 커뮤니티 여론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사기네 하면 너프하고 아 이거 너무 구린데? 하면 버프합니다.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전에 운명 룬 특성 패치할 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너프하면 못 쓴다고 아득바득 다 들고 일어나니까 너프 수치 조정하더라고요. 원래 6포인트였는데 9포인트로 올려주대. 또 제가 건어 연구 진짜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스킬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트리 좀 괜찮다. 이거 말하다마다 바로 칼럽하더라고. 저 진짜로 여기에서 현타 진짜 개심하게 왔어요. 연구를 해서 공유를 하면 너프를 먹는데 캐릭터 연구를 왜 해요 이러면. 내가 공유해서 유명해지면 너프 먹을 건데. 그래놓고 개발자님들 왜 진짜 심각한 기미는 패치 안 하세요? 끊임없는 밸런스 패치 한다며 니네가 니네 입으로 왜 안 하는 건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사용한 스킬의 80%가 너프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내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필드 돌아다니면 다 나를 알아봐. 이제 부끄러워 죽겠어 이 새끼들아. 두 번째, 패치 주기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아주 한참 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심지어 게릴라 테스트 때부터 아니 2차 클로즈 베타 때부터 피드백된 게 엄청 많아요. 뭐 컨텐츠 없다, 편의성 너무 쓰레기 같다, 시스템적으로 오류 투성이다. 계속 이렇게 피드백 넣고 문의도 넣고 했는데 결국 오픈 일주일도 안 돼서 여론이 씹창났는데 이 새끼들 패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오픈한 지 약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나온 게 씨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허들이 존나 높아진 안개 던전 하나뿐이에요. 한 달인데. 아니 니네가 쇼케이스에서 한국 유저들 컨텐츠 소모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그거 알고 있다며. 그래서 준비해놓은 거 많다며 병신들아. 업데이트 안 할 거야? 3번 무소통. 소통이 없어요. 유저들이 피드백 아무리 넣고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고 각 커뮤니티마다 논란이 퍼져도 이 새끼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것도 공지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의미 없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작 중요한 거는 눈 딱 감고 모른 체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것만 말하더라고. 콘텐츠, 밸런싱, 적중도, 후발주자 케어.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왜 말을 안 하냐? 왜 눈 딱 감고 개무시하냐? 이 대가리에 엘리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월급 루팡이 있는 거야. 근데 그래 놓고선 사람들이 골드 수급할 수 있는 꿀통 찾아내잖아? 그것도 귀신같이 막더라고.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그리고 광고를 해도 허위 광고를 하지 말아야지. 템레 차이가 의미가 없긴 새끼들아. 니네 게임 해본 거 맞냐? 총평. 정리해서 이 게임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템은 하나도 없는 운빨 존망 게임이고 매니아, 베이 등등으로 싸게 풀린 골드를 구입하는 사장님들은 한없이 강해지고 PVP 게임이라고 말해놓고선 정작 싸우려고 만들어 놓은 전쟁터도 없고 템랩 차이에 따라서 캐릭터 성능이 극심하며 캐릭터 밸런싱이 조탁났음에도 패치를 안 하고 쇼케이스 때 지들이 했던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앞으로의 미래가 눈을 감고 봐도 아주 환하게 보이는 그냥 존망한 게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대본 쓰고
아니, 아니,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길게 대본 쓰고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존나 오래 걸려. 진짜로. 이렇게 피드백 하는 것도 내가 게임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너희들 진짜 듣는 척도 안 하잖아.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아니, 우리도 카카오 게임즈 주식 상장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허겁지겁 살 기호 맞춰가지고 출시한 거 우리도 다 알아. 어? 근데 지금 실밥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게임이 존망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한 주마다 뭐 하냐? 이렇게 고칠 게 산더미인데? 나는 이 게임 한다고 다니던 직장도 쉬고 진짜 이 게임에 내 거의 인생을 갈아서 플레이했거든?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5시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2시간 빼고 17시간씩 이 게임을 했어. 하루에 17시간씩. 내가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인벤에다가도 그렇게 많이 여론 만들었잖아. 너는 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병신 새끼들아. 나 같은 진성 대깨 엘리온 유저들도 현타가 존나 심하게 왔다고, 병신들아. 마지막에 너무 감정저하가 안 돼서 좀 급발진을 했는데, 지금 컨텐츠 시스템 뭐 하나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축제라도 이 게임 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이 영상을 운영자들이 본다면은 뭔가라도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